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서울 지역에 있었던 5차례의 선거와 2011년, 2021년 2차례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 7번의 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이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7전 7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지금 평일에 실시되는 데다가 중간에 또 연휴가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체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희론의 총선 전략 13번째 시간입니다. 딱 한 달 만에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추석 밥상머리 여론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총선을 앞둔 마지막 이제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일명 강서대첩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강서대첩의 전반적인 어떤 그 판세는 어떠한지 오늘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번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장장 6일간에 걸친 긴 연휴여서 상당히 연휴다운 그런 연휴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일전에 여러 차례 그 선거 일정 관련 말씀드렸는데 내년 22대 총선 D-180일이 되는 날이 다음 주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오늘 우리 윤국김 후보님 나오셨네요. 김민주 후보님도 나오시고 러브 바스켓 87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 다음 주 13일부터 우리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캠페인용 명함, 그러니까 기호만 제외된 당명, 슬로건, 합격력, 공약 이런 사항을 다 게재한 캠페인용 명함을 다음 주 13일부터 D-180일이 되는 다음 주 13일부터 공개 장소 로타리나 아니면 지하철역, 터미널, 재래시장, 상가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명함을 직접 배부하고 지지 호소를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22대 총선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준비된 후보들의 그런 선제적인 캠페인들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윤국김 후보님, 김민주 후보님도 다 준비되셨죠? 다음 주부터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도권 총선의 바로미터로 지금 부상한 우리 강서대첩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간략히 짚어보고요. 저희 9월 말 원례조사를 통해서 이번 추석 민심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참고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지금 오늘까지 공표된 조사는 저희 조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는 다 쉰 것 같아서.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 민심까지 한번 두 곡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먼저 강서대첩의 선거 일정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요. 5월 18일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결국 이제 구청장 보궐선거 사유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리고 9월 4일 민주당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쯤에 국민의힘이 3자 경선을 거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이제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6일간의 이제 황금 연휴를 거쳐서 오늘 지금 4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직전인 28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8, 9일이 또 한글날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직전 6일간의 추석 연휴,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연월차를 쓰면 12일간의 이제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
어, 8, 9일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중간에 있는 또 연휴가 이번 투표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하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수요일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궐선거는 이제 선거일 날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1일 밤 정도면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 오늘 이 강서대첩과 관련해서 살펴볼 관전 포인트는 6가지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너스로 고령화 현상을 하나 더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강서구의 전반적인 지형 텃밭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말부터 뭐 9월 중순까지 대략 한 5차례 정도의 강서구 관련 그 공표조사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취합해서 다시 한번 좀 추이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강서대첩에 임하는 각 당의 선거 구도 그리고 후보 구도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이 지금 그 제작한 선거 공보 4명의 후보 거를 좀 살펴보면서 좀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캠페인 제작물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번 강서대첩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공보를 한번 살펴보면서 뭐 거기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또 개선점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이제 지금 주요 후보들의 어떤 그 검색량이나 언론 노출 빈도 이런 주목도를 좀 한번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이번 강서대첩에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될 텐데 이 투표율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이후에 강서구에 도대체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령화 현상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덤배 후보님도 오셨고 이기자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분 여러분들도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 강서대첩의 어떤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서 오늘 그 설명드릴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역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적합한 그런 전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리더십, 일명 데이터 리더십을 선거일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기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강서구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작년 지방선거까지 3차례 지방선거가 있었고 2차례 총선이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의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의 득표율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차례 구청장 선거의 양당 후보의 득표율 추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5차례 비례대표 선거의 평균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43%를 득표했고요. 국민의힘이 37.5%. 그래서 민주당이 약 5.5%포인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차례 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이 47.5% 평균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42.9%. 그래서 평균 약 4.6%포인트 정도의 민주당 우위가 지금 이어졌는데 중간에 보시면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54.3%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고 2018년 우측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61.6%.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어떤 그래프 추세와 좀 다른 좀 튀는 지점이 있죠. 그게 이제 2018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소위 민주당 집권기였고 그리고 촛불혁명이나 어떤 또 지방선거 직전에 남북미 뭐 평화협상, 뭐 회담,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평화 기대감이 굉장히 그 극대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 역대 선거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제외하고 4차례만 압축해서 보면 거의 양당 득표율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 수행했던 서울 강남을 전현희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 수립 과정에서 강남 을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구청장 선거나 지역 단위 선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기반으로 지역 분석을 했고 대략 한 4.5 정도의 열세, 그래서 그걸 만회하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전략을 세웠다라는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역시 앞에서 살펴본 5차례의 비례대표와 구청장 선거에서 2018년 데이터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런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뭐 일생일대 선거를 여러 번 다시 더 치르겠지만 거의 2018년과 같은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두 번 다시 경험하기 힘든 그런 뭐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데이터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판세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서구에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가 있죠. 그래서 2020년 세 곳의 지역구 선거 득표율, 그리고 2021년, 2022년 연이어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득표율, 그리고 작년 대선 4차례 이제 지역구 단위의 강서구의 득표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이 47.8% 평균 득표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49%, 그래서 1.2% 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거의 대등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여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집권기와 윤석열 정부 집권기의 민심의 흐름은 일정한 어떤 변곡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2020년 또는 그 이전에 민주당이 초강세 지역이었다고 해서 지금 그 판이 여전히 관통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좀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건 이제 그 역대 선거 결과를 가지고 강서구의 어떤 텃밭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부터 9월 20일 전후까지 총 5차례의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 공표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 개요는 지금 화면에 좌측 하단 각 주의 각각 기관들의 조사 내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 5차례 조사 중에 민주당이 평균 45.4% 지지를 얻은 걸로 나오고, 국민의힘이 31.5, 그래서 민주당이 대략 13.9%포인트 우위를 보인 걸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꽃, 저 5차례 조사 중에 위에 네 개의 기관은 ARS 조사 방식이었고요. 여론조사 꽃만 유일하게 이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꽃 데이터를 보시면 민주당이 48.1, 국민의힘 27.9, 그래서 격차가 20.2% 포인트 차로 가장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직전에 뭐 한 이틀 차이인데 ARS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는 양당 격차가 8.7 정도인데 전화 면접인 여론조사 꽃은 거의 2배가 넘는 20% 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29, 30일까지의 조사는 양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 단계의 조사였고, 리얼미터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조사는 양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후보 구도가 확정된 이후에 나온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리얼미터가 2차례 조사를 했죠. 그래서 리얼미터 데이터만 가지고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후보 확정 전에 민주당이 47%였는데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직후에는 오히려 42.3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후보 확정 후에 약 4.7%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29.2에서 33.6, 뭐 대략 4%포인트 이상 상승한 걸로 나오죠. 역시 오차범위 안팎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추정컨대 이재명 대표 단식,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이제 민주당의 리스크가 계속 확산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런 등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 26일 날 영장이 청구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7일 날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조사도 영장 기각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조사인데 여론조사 꽃 데이터가 좀 유별나다.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보 지지도. 이 5개 조사 중에 이제 한 기관은 이제 그 후보 지지도 조사를 생략했고 4개 기관만 이제 후보 지지도가 포함됐었는데 역시 이제 최근 조사가 여론조사 꽃 조사인데 진교훈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무려 16% 포인트 여유 있게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직전 이틀 전쯤에 조사한 AR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진교훈 44.6, 김태우 37, 7.6% 포인트. 표본이 800명이고 표본 오차가 3.5니까 표본 오차를 약간 벗어난 거의 어쨌든 진교훈 후보가 표본 오차를 벗어나서 약간 지금 우세한 정도인데 여론조사 꽃은 뭐 표본 오차를 훨씬 벗어나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후보 지지도 역시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꽃 조사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선거일 전 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공표 금지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또 다른 기관들이 마지막 공표 조사를 내놓을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꽃의 저 조사 우측을 보시면 무응답 칸을 보시면 무응답이 무려 23.4%입니다. 그 직전 ARS 방식인 리얼미터는 무응답이 5%. 그 직전에 리얼미터 후보 확정 전에 무응답은 18%대였죠. 근데 그게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ARS는 무응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무응답층이 이제 여야 후보로 분산이 된 반면에 지금 여론조사 꽃 면접조사 방식인 여론조사 꽃은 무응답이 아직도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무응답으로 지금 나왔는데 추정컨대 지금 국면에서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조사의 무응답층의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꽃의 지금 현재 저 지지율과 양 후보의 지지율과 실제 10월 11일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두 1, 2 후보의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론조사 꽃의 무응답층의 상당수가 보수층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제가 드린 말씀이 과연 얼마나 타당했는지 귀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거 구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모든 그 선거에서는 뭐 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뭐 그 전국 단위 선거뿐만이 아니라 재보궐 선거 역시 구도가 거의 뭐 7, 80 때로는 뭐 8, 90%를 좌우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후보 인물 경쟁력이나 뭐 정책 비전, 캠페인, 그다음에 이제 막판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뭐 잘해야 1, 20% 정도의 어떤 이 포션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그럼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선거는 이제 뭐 이 단독 선거로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 선거지만 뭐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양 지도부가 맞대결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그래서 특히 총선을 앞둔 마지막 지금 민심을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선거다 보니까 특히 수도 서울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의 선거다 보니까 양당 모두 지금 거의 당력을 총 집중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서대첩과 관련된 뭐 여러 수식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총선 전초전, 뭐 총선 바로미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을 지냈던 진교훈 후보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 간의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리전이다. 뭐 이런 평가. 그다음에 이제 검경 뭐 대결 구도 뭐 이런 이제 수식어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이 패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지도부 책임론 뭐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쇄신 혁신론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구도를 보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심판입니다. 거여 심판. 그러면서 이제 보조적으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운 이제 지역 발전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오로지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심판. 근데 이제 우리 중간층,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정적인 이제 스윙부터이자 캐스팅부터로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이 양 진영 논리가 아닌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지역 수건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당 저당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히려 제3지대 또는 뭐 군소정당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양 기득권을 배제하고 제3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강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2020년 총선까지는 뭐 민주당 초강세가 유지됐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질려야 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책임론을 무릅쓰고 지금 당사자를 다시 재공천한 선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요. 명분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의 뭐 특수성을 활용해서 이긴다라면 뭐 최상이고, 최소한 지더라도 격차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작년 대선 때 민주당 쪽에서 써먹었던 수식어죠. 국민의힘 역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라면 국민의힘은 선방한 걸로 그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관련해서 이제 이 후보 구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후보 구도는 뭐 일단 이제 그 벌써 후보들이 이제 벽보가 다 붙어 있고요. 선거 공보를 이미 선관위에 납품했고 10월 1일 날 선관위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미 강서 구민들은 각 후보들의 선거 공보를 다 이제 수령하셨을 텐데, 지금 총 7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했습니다. 기호가 1, 2, 3, 4, 5, 6, 7 중간에 공백이 없습니다. 이제 꽉 찬 7명의 후보들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참고로 3번 권수정 후보 벽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공보 이미지를 좀 대체를 했고요. 나머지 6분의 후보는 이제 선거 벽보 이미지를 좀 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저 7명 후보 중에 누가 가장 그 일감으로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그 슬로건, 뭐 후보들의 어떤 프로필 사진, 뭐 네이밍 슬로건, 그리고 이제 앞에 경력을 넣은 후보가 있고, 김태우 후보처럼 경력을 생략한 후보가 있고, 권수정 후보, 권혜인 후보도 경력을 생략했군요. 고영일 후보도 생략했고요. 뭐 이런 이제 각 후보들의 스타일들이 다르죠. 우리 이제 녹색당인가요? 그 우리 김유리 후보는 그 텍스트가 제일 많습니다. 욕심이 많네요. 이명호 후보, 기호 6번 이명호 후보도 텍스트가 많은 편인데, 자, 한번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민주당 진교훈 후보 그 포스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안전, 안심, 민생, 이게 이제 메인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밍 슬로건이, 인물 슬로건이 진짜 일꾼으로 이제 되어 있고, 프로필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전, 안심, 민생, 이거는 이제 지금 진교훈 후보의 이력, 그러니까 33년인가요? 뭐 경찰에서 이제 공직 경험을 했던 분이고, 직전 경찰청 차장을 했고, 또 뭐 하여튼 유관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필 3개를 이
메인 슬로건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프로필을 넣은 것 같아요. 뭐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우리 진기훈 후보의 어떤 정치 신인인 진기훈 후보의 그 벽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일꾼이라는 거는 상대는 가짜 일꾼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포지티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또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안전, 안심, 민생, 그러니까 진기훈 후보의 어떤 그 공직 경력을 이 메인 슬로건에 반영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벽보를 보시면 첫날부터 속전속결. 그러니까 저거 역시 나는 이미 이제 구청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업무 파악이 다 끝나 있고, 그래서 다시 복귀하면 바로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고 맥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망설임 없이 뭐 구정 파악하고 어쩌고 시간 그 낭비할 그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나는 그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 근데 진교훈 후보는 초보자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 위에 보조 슬로건으로 힘 있는 구청장이라는 이제 표어를 사용했는데, 역시 내가 집권당 후보고 서울시장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고 등등 이런 이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뭐 그 현역과 도전자가 대결을 할 때 뭐 저는 이제 집권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많이 봤던 그런 이제 그 포맷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호 3번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기호 4번 권혜인 진보당 권혜인 후보, 이분들은 이제 양 기득권을 지금 타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지금 친윤도 친명도 아닌 오직 주민편, 일하는 구청장, 그러니까 정쟁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의원 출신으로서 민생, 뭐 현안, 뭐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권혜인 후보는 이제 젊은 이제 본인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비켜라 기득권, 뭐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제 기득권으로 이제 싸잡아서 지금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 이제 김유리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는 역시 이제 녹색, 뭐 기후 위기, 기후 안전, 안심 주거,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벽보에 담았습니다. 이명호 후보도 이제 이 정당을 싹 확 바꿔야 한다. 우리 고영일 후보는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국민 변호사, 국민과 기호 7번이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추정컨대 저분도 좀 그 보수층을 좀 겨냥하기 위해서 저런 컬러를 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벽보를 좀 감상하셨고요. 일단 이제 그 전략을 세울 때 이제 유력 후보들에 대한 뭐 인물 경쟁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속 정당이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정세 등을 고려해서 이제 이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하죠. 이건 뭐 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 우리 일단 이제 시간 관계상 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두 후보의 지금 그 스와트 분석을 간략하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리 그 윤국킴 후보나 뭐 다이교 후보님들도 이제 지금 우리 본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유력 경쟁자들을 늘어놓고 저런 스와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 요인을 잘 살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런 분석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 이제 민주당 진교훈 후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슬로건을 안전, 안심, 민생 그리고 진짜 일꾼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점을 보면 일단 이분은 이제 33년간 경찰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덕성이나 뭐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뭐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이분이 이제 경찰에 재직하면서 이제 민생 치안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했고, 역시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분이 정치 신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역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김태우 후보가 그 언론 노출도 굉장히 뭐 그 진교훈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그리고 직전 또 구청장에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낮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구정 경험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기훈 후보의 이제 약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기훈 후보의 기회 요인으로는 지금 정권 심판율이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태우 후보가 구정 공백을 일으켰고 약 40억의 어떤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한 당사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판풍이 불어 오를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진기훈 후보에게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강서구가 이제 호남 원적층과 충청 원적층이 상당히 뭐 비등한 정도로 많이 거주한다고 그래요. 우리 진기훈 후보가 이제 전주 출신이니까 호남 향후의 어떤 결집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최대 위험 요인은 역시 투표율입니다. 보궐선거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뭐 전반적인 이 정치 불신이 매우 팽배한 상황에서 과연 투표율이 얼마를 기록할지 이제 이게 굉장히 관심 사안인데 어쨌든 투표율이 진기훈 후보의 가장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은 됐지만 어쨌든 계속 여진이 남아 있는 민주당의 어떤 돌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뭐 구속영장 그 가결과 관련된 당내 분란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해서 또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진보층의 일부가 분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진기훈 후보의 후보와 무관한 영역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좀 살펴보면요. 슬로건이 이제 첫날부터 속전속결 힘 있는 구청장. 그러니까 프리미엄 집권여당 후보의 어떤 프리미엄 그다음에 뭐 구청장 그 재임 경륜 이런 거를 이제 극대화해서 이제 슬로건을 뽑았는데 역시 강점 제일의 강점은 뭐 집권여당 후보다. 내가 우리 민주당이 지난 3년속 구청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지역의 현안 수건 사업들을 내가 시원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장 재임 시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업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인지도가 높다라는 거. 근데 이 인지도가 높다라는 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어쨌든 보궐선거와 구정 공백을 초래한 이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가장 지금 상대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역시 이제 수건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 이익 투표. 그러니까 진영 논리나 어떤 정파성을 떠나서 어떤 그 유권자 본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이익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야당보다는 여당 후보에게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김태우 후보가 이제 강원도 양양 출신이라고 그 공보에 표기를 해놨던데 강원 향후에나 뭐 충청 향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충청권 그 소속 의원들을 전면 그 선대에 결합시키고 해서 지금 충청 향후회를 공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교훈 후보와 반대로 김태우 후보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 기반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이게 김태우 후보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민주당 내 리스크나 민주당 진보층 표분산 이런 것들이 이제 김태우 후보에게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험 요인은 역시 윤석열 정권의 실정론, 심판론이 될 것 같은데 공이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이 선거 막판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설화 사건입니다. 설화 사건. 2020년 총선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막판에 뭐 김태우, 차명진 대형
설화 폭탄이 터지면서 부동층이 막판에 거의 뭐 민주당이 몰표를 줘버렸죠. 반대로 이제 2012년 총선 직전에는 또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김용민 선수가 또 뭐 막말 파문이 터져 나오면서 뭐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한두 달 전에도 뭐 민주당 혁신위에서 뭐 계속 그런 그 설화 폭탄이 터졌었고, 뭐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진보 지정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이사장도 뭐 청년층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최근에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이제 사건 사고가 만약에 총선 전에 이번 일주일 안에 터지게 되면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이 스윙 보터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 역시 이 설화 사건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그 진교훈 김태우 후보의 이제 5대 공약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이제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페이지로 넘어가서 각 후보들의 뭐 재산 내역, 전과 기록, 그다음에 공약 목록을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제가 좀 따온 겁니다. 일단 우리 진교훈 후보는 그 군필이고요. 전과 기록은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지금 처음이고요. 선관위에 제출한 5대 대표 공약 목록을 보면 첫 번째 김포공항을 강서의 보물단지로, 두 번째 원도심 신도심 균형발전도시, 세 번째 안전도시, 네 번째 안심돌봄과 미래교육 1번지, 다섯 번째로는 강서의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걸 이제 대표 공약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요.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는 역시 군필이고 전과 기록은 2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그리고 이제 등등 해서 뭐 최근에 이제 구청장 피선거권을 상실당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등에서 2건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김태우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첫 번째 고도 제한 완화 마무리. 그러니까 김포 공항 인근에 있는 강서구가 사실은 이 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제약과 또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수십 년간 그 제약을 받으면서 이런 이제 그 기대가 큰 곳이고,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겨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교훈 후보가 제시한 첫 번째 항목하고 김태우 후보의 첫 번째 이 대표 공약의 어떤 그 핵심 요지가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진교훈 후보 걸 보면 김포공항을 강서의 보물단지로, 그러니까 김포공항이 강서 옆에 있는 건 뭐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고, 근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포공항을 강서의 보물단지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성이 상당히 좀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근데 김태우 후보는 고도 제한 완화를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이전 재임 기간에 추진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장 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뭐 재개발 재건축 비슷한 얘기고, 김태우 후보의 네 번째 공약을 보시면 강북 횡단선 건설 사업 및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특히 강서구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김포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불편함, 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강서구가 특히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좀 고질적인 현안 중에 하나거든요. 강서구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려면 뭐 다리를 건너오거나 아니면 이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올림픽대로는 뭐 1년 365일 그 숨이 막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이곳 여의도에서 강서나 양천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거의 뭐 1시간씩 걸릴 정도로 굉장히 이쪽이 도로망이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지하철도 안 들어가고 있고요. 직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이걸 지금 꽤 굵직한 지금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데, 역시
구청장을 재임했고 집권 여당 후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 진교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아마 그런 이제 그 급조된 후보다 뭐 이런 공격을 좀 받으신 것 같던데, 역시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좀 그 짧았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표 공약에서도 좀 일정한 차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